예,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지수가 조금 이제 좀 빠졌죠, 그죠? 뭐 큰 의미는 없었고요. 자, 일단은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미국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미국 쪽은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수 마감한 거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 그 대부분 이제 부활절 저기 연휴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이 부활절 그 저기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아주 다수의 그 국가들이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앞두고 이제 증시가 약간 횡보 관망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보니까 그 조국 관련주는 폭락을 좀 했고, 그죠? 저기 한동훈 정책주가 장중에도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급등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재개를 당분간 뭐 할 게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2주 전인가 총선 직전에 옛날에 급등했던 이낙연 테마주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린 적은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대선주 얘기는 좀 줄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뭐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면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관련주는 폭락했고 한동훈 정책주는 아침에도 급등했고 장중에도 급등했고 시간 내에서까지 또 급등을 합니다.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왜 이례적이냐면 요즘에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테마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7이니까 보합에서 끝났고요. 오늘은 그냥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5%. 여기도 그냥 오늘 좀 쉬었다. 네.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좀 쉬었나 보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어요. 판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2,900억 정도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샀어요. 샀는데 하락한 거예요. 샀는데 자, 그죠? 왜 그럴까? 보통 이 둘이 사면은 급등 나오지 않나요, 그죠? 네.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린 것 같기도 한데 잘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매일같이 사고 있죠, 그죠? 외국인의 전체 오늘 코스피 순매수가 2,900억인데 전기전자 업종에 2,600억이 쏠려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90%, 80에서 90% 정도가 이쪽에 쏠려 있다. 이쪽을 많이 사고 있고 그 밑에 항상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기계도 좀 사고요. 기계도 꾸준하게 사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도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금융업종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죠. 자, 요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 아무튼 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29일 금요일 날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들 부활절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망세,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계속 남은 기간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에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열심히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그래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강의를 해드렸냐면 이제 음식료 업종부터 뭐 전기전자, 기계, 뭐 금융업종, 통신업종 이거 쭉 얘기하면서 10개 업종이 그 중에서 10개 업종이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어요. 계속. 작년부터 산 데도 있고 올해 1월, 2월부터 막 열심히 사는 데가 있는데 개미들이 전혀 모르는 데예요. 우리나라 개미들은 AI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여기 바닥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지금 홀려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쪽은 그거랑 상관이 없는 데를 사요. 항상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열심히 사고 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쪽에서 폭등 나올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뭐 약간 말을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데
금리 인하를 결국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죠? 네. 선거 이제 임박하면은 막 이제 정책 이런 것들 막 또 더 나올 거예요. 아무튼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금리 인하하면은 그쪽에서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외국인이 이제 많이 사놨는데 그 업종이 어딘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네. 안 해드릴 건데 문자반 회원들은 어떻게 힌트를 찾으시면 되냐면 네. 저기 보시면 돼요. 종목 있죠? 종목 나오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종목을 볼까요?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를 많이 샀으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올랐겠죠, 그죠?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2% 정도 올라서 좀 올라갔는데 그거보단 이걸 보실래요? 오늘 올라간 업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LS 일렉트릭 이게 뭐냐면 전기죠. 3월부터 안 쉬고 쭉 끌어올려요. 그렇죠? 이게 어디예요?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시가총액이 아직 1조 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세요. 잘 가죠? 업종이 뭐겠어요? 이게 무슨 운수장비겠어요? 전기전자겠지? 이쪽도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전기전자 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재룡전기 이건 코스닥 종목이죠. 이게 잠깐만 코스닥은 업종 분류가 약간 다르거든요. 일진전기 자, 업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지워졌다. 다시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써있잖아. 거래소, 소형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라고, 그죠? 네. 이런 쪽에 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도 이런 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것도 보시면 신고가 대역을 잘 가죠? 근데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우린 좋죠. 저희 방은 좋아요. 원래 사는 것도 있겠다. 최근에 또 뭐 산 게 있거든요, 그죠? 제가 오직하면 지금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대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방 종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도주를 살라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삼성전자야 뭐 우리나라가 다 아는 거지만 아무리 다른 종목들은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야 그냥 그때 뭐 특별히 공개를 했지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방 보유 종목이 아니란 소리겠죠, 그죠? 네. 효선중공업 잘 올라가잖아요. 중공업, 중공업 관련주들이 이제 하는 게 다 틀리죠. 근데 효성중공업도 잘 보시면 업종이 전기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고요. 네? 누구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 이거 말고도 뭐 두산 이런 것도 올라오거든요, 그죠? 두산도 올라오고 두산 밥캣 요게 이것도 지금 이제 오늘 11% 급등했거든요. 시가총액 5조 원짜리 대형주고요. 이거는 업종이 얘는 전기전자가 아니겠죠, 그죠? 얘는 기계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근데 이런 게 11% 급등을 합니다. 그래 오늘 지수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이때 잘 올라가다가 이때 8%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폭락을 하죠. 어제 5% 급락, 오늘은 추가로 2% 하락, 그죠? 그래서 21선을 깨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배당락이라고 써있죠. 배당락은 보통 12월 달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금융주들은 3월, 2월이나 3월 달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 언제 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배당락하는 회사들 꽤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배당락을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급락한 거예요. 왜? 배당락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왜 급락을 하냐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기사도 나와 있던데 뭐 이런 거예요. 이따가 이 기사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제목이 요거예요. 멀쩡하던 회사 주가가 갑자기 5%뚝, 투자자들 사상 첫 벚꽃 배당락의 혼란. 이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5% 넘게 빠졌는데 무슨 일 있나요? 실제로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전쟁 났나 이러면서. 삼성화재죠, 그죠? 네. 자, 여기 나오는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화재가 다시 5% 급락을 했는데 배당락 때문에 그래요. 배당락이 뭐냐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졌다. 낙자가 뭐예요? 떨어질 낙자예요. 다 아시죠, 그죠?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졌다,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 전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은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라고 써져 있는 이날 아침에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락 하는 날은 보통 매도가 나와요. 왜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배당 받으려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배당락이 되는 아침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왜? 지금 팔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세 차익도 좀 있고 아침에 뭐 3% 4% 빠지더라도 시세 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까지 다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 하는 날 아침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12월 말에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3월 달에도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삼성화재가 그랬고요. 최근에 자동차 회사 중에는 기아가 여기 보시면 배당락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그날 7% 급락했거든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배당락 이후에 이제 팔아서 딴 데 갈 사람들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상적인 거죠. 삼성카드 여기도 보시면 어제 배당락 써있죠. 잘 가다가 어제 한 대 얻어맞잖아요. 어제 장중에 8%까지 빠졌었어. 끝날 때 5%로 끝났지. 배당락 효과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대형주 쪽이 무슨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배당락이에요, 그냥. 아셨죠? 그리고 꼭 저기 참고하시면 되고, 요즘에 막 이런 게 흔들어가지고 좀 헷갈리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대형주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조용했어요. 조용조용했고, 개별주 테마주도 오늘 거의 전반적으로 조용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바이오주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오늘은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올라간 게 있긴 하지만 약간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고, 그죠? 대형주들은 이쪽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들은 배당락도 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숨고르기 한다고 뭐 하는 것 같고, 아까 전기전자 업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오르긴 하지만 진짜 전기전자의 전기, 그죠? 일진전기 뭐 이런 것들,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 아까 다른 업종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개미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건 2차전지하고요. 아직도 2차전지 포기 안 했더라고. 2차전지하고 그 AI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을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감대를 가지시니까 뭐 본인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쪽에 보니까 종교더라고, 종교. 네. 감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단 교주를 욕하면 이단 교에 있는 분들이 화를 내잖아요. 우리 교주님을 욕했어 이러면서. 똑같아. 2차전지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우리 2차전지님을 욕하냐고 막 거의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어쨌든 오늘 저희 재방송 들으시면서 하나 배우신 게 뭐예요? 네. 전기전자에 일진전기도 가는구나, 그죠? 네. LS 일렉트릭도 3월달 내내 열심히 가는구나,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과열이에요. 단기 과열. 이제 약간 이제 뭐 숨고리가 나오겠죠, 그죠? 바이오주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국제화풍 3일 동안 쭉 뽑고 3일 동안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여기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가 10방이 나올지언정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겠고 모르는데 어떻게 사, 그죠? 네, 확실하면 살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3일 만에 탈환했거든요. 그러면 네, 어지간하면은 운명을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또 호재 나오면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운명을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급등은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 전고점 약간 돌파하고 떨어지는 주식을 막 사는 거는 그 유명한 주식 교환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고, 왼손으로 잡지 말라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쉴 건 쉬고 올라갈 거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조국 관련주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조국 관련주는 사실 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으면은 오늘 조국 관련주를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한동훈 테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조국 관련주가 떨어진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 어제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대주주가 뭐 팔아가지고 그랬는데 반대편에서 한동훈 게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화천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같은 조국 관련주 내로 다른 종목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조국 관련주가 대부분 과열됐고 거의 뭐 조국 비례정당 지지율 거의 최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1등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못 가면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갈 수 있다. 그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돈이 이루 간 것 같아. 한동훈 씨 정책주. 자, 항상 이게 보면은 제가 어제 조국 관련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말을 막 무당처럼 그렇게 막 세게 안 하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항상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요번에만 그런 건 아니고 요번에 좀 심해서 그런 건데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항상 입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 맞았건 틀렸건 간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일이 터지건 간에 빨리 받아들이고, 즉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죠? 네. 맞았네, 틀렸네, 네가 맞췄네, 틀렸네, 책임져라.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개미들이 그래요. 내가 이번에 맞췄다, 틀렸다, 저 인간이 틀렸다, 맞췄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치고 오래가는 사람 없습니다. 오래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무강회원이건 뮤례원이건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 잘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비비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대표님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러고 들어오면은 대부분 안티로 빨리 변하거나 아니면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들어오면 제가 일부러 모른 척 합니다. 네, 못 본 척 한다니까. 네. 왜? 왜겠어요? 네. 끝이 안 좋아. 항상 그래. 네. 어쨌든, 네. 자, 그럼 볼게요. 조국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됐냐면,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조용하네요. 그죠? 잘 들리시죠? 네, 몇 명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무슨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벌써 20분 됐어. 네. 자, 여기 보시면 화천기계가 어제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시간에서 하한가를 가고 오늘 마이너스 14%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는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견디더라고요. 견뎠다는 얘기가 뭐냐면 급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강화 올리면서 좀 올라가 볼까, 다시 좀 회복을 좀 해볼까 노력을 좀 하다가 10시 반 이후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자, 근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분봉 차트로 보죠. 아침에 일단은 시원하게 급락 출발. 그래서 조금 이제 해보려고 여기 마이너스 14%고요. 마이너스 9%까지 조금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10시 반 이후에 주르륵, 그죠? 돌다가 또 주르륵 이러면서 하한가 마이너스 28%까지 하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약간 걸어다가 이제 마이너스 3%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이럴 때는 꼭 거래가 터졌냐 안 터졌냐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래가 터졌어요. 터져불었어. 혼합분들이 조국신당을 또 많이 지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요게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전날 있잖아요. 전날 요것도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전날 것도. 왜냐면 이게 착각하시는 게 여기 거래량에 비하면은
이 어제 나왔던 이 거래량과 오늘 거래량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죄송하지만 좀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버들한테 이거 좀 봐주세요. 응? 엊그제 내가 사서 물렸는데 미치겠는데 좀 봐주세요. 누가 이제 무료 종목 진단 해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레퍼토리거든요. 이거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뭐 누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은 내 욕하는 거지 뭐. 옛날에 나도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안 하거든요. 왜 안 하겠어요? 그 기법이 안 맞거든. 근데 그 기법이 지금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종목 진단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죠? 응? 근데 조국 씨가 지금 보니까 조국 신당이 성공할 것 같은데, 응? 총선 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정말로 비례정당이 잘 돼가지고 득표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올라온다고요? 무슨 근거로?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서 급락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응? 이미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 얘기예요. 거래량이 앞에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거래량이 앞에 비해서 적다. 그러므로 아직 세력은 안 나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글쎄요. 전날 거래량이 많다니까. 나는 이거 우린 모르잖아요. 어제 장중에 여기 대주주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린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지? 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는 사람은 팔아먹었겠구나. 응? 왜냐면 지난주에 팔은 거 아니에요. 저기 19일하고 20일날 일주일 지난 거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이게 이렇게 보면 어쨌든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했고 여기서 그 왕 회장님이 파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이례적으로 폭등한 거니까 자 이만큼은 거래량을 잘라내고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 거라. 이게 이례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그럼 얘를 안 보고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앞에는 거래량 있잖아요.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거 많은 거예요. 왜 이 회사의 상장 지수가 2,200만 주인데 이게 1,000만 주거든요, 대충. 절반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지분 현황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한 40% 정도는 정확히 39.9%였나? 화천기공이 갖고 있고 나머지 한 10% 가까이를 아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5%에서 10% 정도? 맞죠? 그러면 이 회사의 절반 가까이는 지분의 절반 가까이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도 다 유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주에 2,200만 주, 1,000만 주 나왔으면요 거래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유통 주식 수는 별로 안 되거든. 되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더니 이제 조국 신당이 막 지지율이 막 솟구치니까 순간적으로 상한가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빼고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제 나온 거래량과 특히 오늘 나온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에요. 하필이면 또 여기서 또 그 대표가 팔았네 또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싸구려 위로를 받고 마음 놓으실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 똑같다니까. 그런 무료 종목 진단 하지 말라니까. 네. 근데 가서 받으세요. 이거를 무료 종목 진단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응? 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응? 근데 대부분 이런다니까. 대부분 거의 아마 이런 진단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만 나쁜 놈 돼요. 왜 너만 바른 소리 하냐고. 지들도 아는 거지. 제가 바른 소리 한다는 거. 이거는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피곤할 겁니다. 어제 얘기해 드렸지만 조국 신당 관련해서 정말 더 좋은 호재가 나오면 가겠지만 비례정당 지지율이 거의 뭐 1위까지 간 것 같은데 더 갈 게 있냐 이거예요.
지역구에서 갑자기 뭐 당선될 사람들이 10몇 명 이상 나온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간 돈이 조국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화천기계에 대주주가 팔아서 그런 거니까 다른 종목으로도 갈 수도 있다. 실제로 신성홀딩스가 장 초반에 갔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2% 하락 출발했는데 순간적으로 플러스 9%까지,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10% 이상 급등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침에 여기서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게 잠깐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시 반 넘어서 화천기계가 그냥 무너지니까 얘도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로 끝났고요. 대충 마이너스 정확히 9%죠. 그리고 대형 포장 이런 것들도 보면 쭉 빠지고 뭐 그랬네요. 끝날 때 마이너스 6%로 끝났고. 이게 끝났나 안 끝났냐 되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화천기계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화천기계만 잘 갔지 나머지는 뭐냐면 대형 포장처럼 잘해야 상한가나 나온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차트 보고서 할 게 아니고 뭐 보고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호재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리고 호재가 없더라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얘네들 계속 가거든요. 근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나 다른 사람 테마주가 나오면 얘네들 꺾인다고. 이 거래량이 그리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잖아요. 구덩이를 많이 맺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면 가는 건데 힘을 잃으면 끌려 내려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이때는 코로나 때거든요. 대형 포장이니까 모르겠어요. 박스나 이런 거 만들겠죠. 코로나 때 이제 뭐 무슨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택배 무작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택배 박스 만드는 회사들 엄청나게 갔어요. 그때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때 왜 갔었는지. 코로나 때 택배 물량 증가해가지고 그때 그걸로 갔어요. 한성기업은 왜 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러시아에서 수산물 수출 안 할까봐. 한성기업 하면 오뎅, 게맛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왜 갔겠어요? 집밥이나 도시락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그때 그거라니까. 조국 관련주가 아니었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오늘 조국 관련주는 저렇게 움직이는 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건데, 좀 오늘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한동훈 씨가 주시장 열리기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근데 이 얘기가 한동훈 씨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냐?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제 얘기했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종목이 안 움직여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종목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세종시 테마주는 언제부터 움직였? 유라테크하고 프롬퍼스트가 원래 대장급이거든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여기서부터예요. 12년 전 총선과 대선 때부터, 정확히 13년 전부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급등했을 때 보이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를 엎으려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했고 세종시를 그때 계속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아무튼 그때부터 세종시 관련주로 이게 움직였었다. 그 당시에 요즘에 진짜 정말 대선 주하기 힘들죠, 그죠? 이때는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유튜브도 없고요. 유튜버가 없었죠. 유튜버도 없고, 유튜브도 잘 안 볼 때예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다 보급이 안 돼갖고 옛날 피처폰 쓰고,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했다니까. 순수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갔어요. 두세 배씩 그냥 대선주 사놓으면은, 이때가 총선이 4월달이었거든요. 그때도 총선 전 1월 말부터 가잖아. 그냥 이렇게 2.5배인가 거의 3배 가까이 간 거예요. 돈 벌기 지금에 비하면 돈 벌기 쉬웠어요. 요즘에는 진짜 돈 벌기 진짜
어우 힘들어 죽겠어 진짜. 응? 이때 왜 갔는 줄 아세요? 처음에 여기 상한가 나올 때 뭐 때문에 상한가 나왔을까요? 그냥 세종시 지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그랬대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아자 화이팅! 그렇게 했다고 밥 먹었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러고 갔다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왜 가냐고, 기대감 때문에 간대. 왜 가냐고, 기대감이 너무 좋아서 간대.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어물쩡 그러면서. 요즘에는 대놓고 가라고 해도 안 가죠. 그죠? 네. 끝나나 싶어서 손절하니까 날아가고, 그죠? 네. 요즘 세상,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주식을 좀 잘 편하게 하려면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안 돼. 주식 공부하다가 걸리면 북한처럼 저기 아우지 탄광 가갖고 한 10년 교화형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농담 같죠? 농담은 맞는데 공부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어 진짜. 맨날 뭐 찾아보고 공부하니까 하나도 안 맞아 옛날 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옛날에 순수할 때는 그냥 잘 되게 쉽게 간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 근데 요즘엔 너무 어렵게 가요. 네. 오죽하면 유튜버를 없애버리고 네. 또 뭐야 주식 공부하다가 걸리면 10년 교화형에 쳐야 된다고. 아마 수긍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유라테크가 이게 아침에 9시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급등하면 안 되죠. 왜? 10년 넘게 울거먹은 테 맞고 최근에 세종시 관련주들이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른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건 있지만 세종시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 중에 급등한 종목 중에 두 종목이나 우리 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기존에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네. 있어야 갖고 있는 게 잘 알죠. 응? 근데 웃긴 건 또 뭐냐면 요즘에 한동훈씨 위기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지금 민주당이 진짜 이기고 있어서 뭐 이백성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프로파간다 선전선동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이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막 이제 그 북을 치는 거죠. 북을 쳐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해가지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놓는 전략이거든요. 우세한 건 맞는데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투표 못하게 만들려고. 아 우리 졌구나. 나가서 투표하면 뭐하냐. 응? 나가서 낮술이나 한잔 해야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저렇게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보수 쪽의 사람들이 사기에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지지율 조사에 참여를 안 하니까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되게 안 좋잖아요. 보니까 뭐 부산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다 위험하다면서요. 이러다가는 4년 전 참패했던 그때보다 더 심할 거라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얘기한 정책 테마주가 왜 급등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시겠죠? 응?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말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툭툭툭 튀어오른다 그랬었죠, 그죠?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느 날 툭툭툭 튀어올라온다. 그러니까 종목 사놓고 안 간다고 괜히 저기 뭐야 승질내지 말고, 그죠? 네. 자신 있게 막 간다고 생각해서 또 사거나 아니면 그걸 붙잡고 수익 났는데 안 챙기고 있다 끌려 내려오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수익 나면 잘 챙기고 매집해놨는데 좀 흔들린다고 속상하다고 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20%. 돈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하고 프롬파스트 10%. 거래량이 꽤 돼요. 꽤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작년 최대 거래량이 이만큼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오늘이 더 많아요. 10% 올라왔죠? 그죠? 대주산업 좀 들었다 놨고 영보학이라고 했어요. 영보학. 아까 보니까 뭐 계룡건설도 움직였던데 이것도 한 3%? 그 다음에 뭐 계룡건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건설업종에 외국인이 매집 많이 해놓은 거? 현대건설이 아니고 건설업종에. 근데 안 가죠? 어차피 건설업종 내가 여기서 사라고 해도 안 사실 거니까. 뭐 워크아웃 얘기 나오는데 사시겠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시간에서
아니, 장중에 이만큼 올라간 것도 기적이거든. 제가 보기엔 기적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땐 기적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라테크가 시간에 의해서 마저 8% 올라서 상한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장중에 간 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오늘 상한가 먹은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한동훈 씨 위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며. 응? 포럼파스트는요?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내일 볼만하겠다. 우리 방 보여준 곡이 뭐냐고요? 포럼파스트. 내일 아침에 좀 수익 내고 팔아드리면 되겠네. 이렇다고 지금 요거하고 아까 영보학 어디 갔어? 영보학 시간에서 7%, 대주산업 시간에 4%, 그리고 계룡건설 시간에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재밌는 게 뭐라고요? 망했는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 간다 이거예요. 자, 얼마 남았죠? 종선 이제 보름 남았죠, 그죠? 보름도 아니지, 14일 남았죠. 내일이면 이제 13일일 거고.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거고, 선거 끝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있을 겁니다.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민주당이 우세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실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 오른 게 맞죠. 우세한 게 맞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200석을 하거나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상대방 사기를 꺾어놓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크게 이긴 것처럼, 이거는 투표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선전선동입니다. 캠페인이라는 얘기죠. 캠페인이라는 말 자체가 군사작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이 그럴걸요? 네.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라서 네. 약간 뭐 틀릴 수 있겠지만 맞을 겁니다. 맞으니까 쓰겠죠, 그죠? 네. 선거 전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말려드냐 안 말려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막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막 하면서 탄핵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러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돈을 풀잖아요. 며칠 전에 적어 나왔잖아요. 애 3명 있으면 대학교 무료. 네. 전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저 애가 셋이거든요. 네. 수입과 관계없이 해준다고. 저도 이번에 혜택을 좀 볼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달에 또 20 얼마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재명 씨는. 요번에 이제 뭐예요? 한동훈 씨가 국회 세정실도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여의도는 비겠죠? 거기에다가는 규제를 풀어서 뭐 잘 할 수 있게 하겠다. 사람들은 뭐 보고 투표하죠? 돈입니다. 돈이라고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면 충청도에서 표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 민감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2번이나 해드렸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아는 분한테 전해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회개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한다면서요. 회개. 절에서는 이제 자비 많이 베풀라고 그러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네 교회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막 그랬대. 음란, 그러니까 포르노 보고 바람피 그런 거 있으시면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맨날 듣는 얘기 또 하는구나,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랬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음란, 바람피거나 음란한 짓을 하면 가난해진다고. 그거를 이제 논리적, 그분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래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왜? 거지 될까봐. 아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넘어갔습니다. 지옥 간다 그래도 회개 안 하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를 알아듣고서 그때부터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에 들어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선거는 뭐다? 돈. 그러니까 공천 갖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만 좀 하고 처음부터 돈 갖고 좀 이렇게 했으면 정책주 가고 인맥주 가고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선거 보름 앞두고 위기에 처하니까 서로 돈 풀고 앉아있네요. 이제 와서. 근데 그게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손절 안 하고 들고 버틴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거 교회 영어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네, 그 마음을 지키신 분들은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난 유라테크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올 때 잘 파시면 되지, 그죠? 이게 어디야,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요. 선거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니까 너무 저기 선거 지지율 뉴스 보시면서 가슴 졸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누가 총선에서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조국신당에서 얼마나 나오든 간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치를 거고, 그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민주당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노력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 혜택을 받겠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표 규정일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누가 되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될지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응을 하는 게 문제다, 그죠? 네. 그러니까 대선주들 안 끝났고 움직이고 또 이네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 못할 게 아니니까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돈을 진작에 풀어서 좀 경쟁 좀 하지 이제서야 하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대선주가 좀 더 올라가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거 끝나고도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알면 저도 얘기해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민감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던졌잖아요. 이거를 세종시하고 저출산, 그죠? 근데 자기들도 그거 해놓고 거기 여의도 연구소인가? 거기서 이제 저기 여의도 연구원인가? 거기서 여론조사 다 돌린다잖아요. 반응이 있나 없나? 반응이 있다 그러면 아마 더 할 거야, 아마. 우리가 이것도 해드리고요, 저것도 해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 이재명 이러다가 한동훈 이러 금방 바뀝니다. 왜? 돈 보고서 투표하거든. 거짓말 같죠? 네. 본인은 안 그러시겠지만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지.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기죽지도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대형주 열심히 매집하고 있고 테마주도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빨리 들어오십시오. 매집할 수 있을 때 주식이 쌀 때 사셔야죠. 지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출렁출렁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겠지만 계속 올라갈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매집을 같이 하셔야지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 실장님은 이거 하신답니다. 오늘 낙폭과대주들이 반등 나오는 거하고 그 수급 흐름을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낙폭과대주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프롬파스 갖고 계신 분들 아침에 매도 사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